3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나 왜 제가 깜빡이고 있나? 저 마이크 연결이 안 되면 저 깜빡이거든. 왜 깜빡이지? 하고 딱 봤는데 꺼져 있었네. 이제 안 깜빡여요. 자, 보시다. 이거 스토리텔링이에요. 스토리텔링. 스토리텔링은 궁극적으로 이제 그 상황에 대한 그 인지가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돼. 사실 그게 안 돼서 그랬을 거야. 왜냐면 토요일반 친구들도 수업할에 있어서 31번 오답이 제일 높았거든. 그래서 이제 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이없을 수밖에 없지. 그치? 대명사 위주로 그렇다고 내가 73%를 꺼져 이게 아니라 니네들 거스르겠다는 게 아니라 왜 틀렸을까라는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나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국 해석이야, 해석. 정확한 해석이 안 됐을 거고, 단어가 어려웠을까? 라는 생각도 조금 해보긴 하는데, 어쨌든 선생님이 이제 먼저 말씀드린 연결사나 대명사나 지시사나 관사에 대해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림에 있어서 이 대명사를 지난 주중 수업 시간에 했던 것들이 남자 이름 안 나오면 휘 쓸 수 없고 여자 이름 안 나오는데 쉬 쓸 수 없으며 사람 사물들을 다 받는 데이 같은 거 있으면 다 파헤치시라고 했어. 누군지 캐치하시라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글쎄 이 관사 같은 것들이 좀 위험하거든. 선생님 주중에 얘기했던 더 플러스 명사 기억나니? 이 더 플러스 명사가 물론 앞에 있는 명사를 끌어다 쓰는 관사이기도 해. 관사의 역할이 그거죠. 앞에서 말했던 그 명사가 할 때 쓰는 장치이기도 한데 더를 앞에 명사가 있고 없고와 상관없이 무조건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그때가 뭐야? 악기 이름 앞이나 지금 라이브러리언이 누구야? 라이브러리언. 사서.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일하시는 분. 사서잖아. 그러니까 더 라이브러리언 직업명 앞에다가도 써야 돼. 그러니까 라이브러리언이 앞에 등장하지 않아도 더를 써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 관사는 제일 조심스러워. 그래서 내가 주중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더명사, 오부명사 기억나니? 더명사, 오부명사는 앞에 이 명사가 꼭 등장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 그래서 문장삽입 문제 중에 쌤이 앞서 얘기했던 문장삽입 중에 하나가 앞에 그 기차 이야기 기억나? 기차 이야기? 기차 선 한데 내가 여기 있는데 반대가 제가 가는 줄 알았더니 내가 가는 거네? 내가 가는 줄 알았더니 제가 가는 거네? 이 오해에 대해서 그 명사가 앞에 언급이 안 됐지만 구체적인 얘기가 앞에 언급됐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 이 얘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거두절미하고 빨리 한번 볼게요. 해석이 여러분들이 어디서 어긋이 났는지. 자 생각해 봅시다. 이야기를 두 남성이 쿼럴링 하는 거. 이 단어 좀 알고 있으면 좋을 텐데. 고2 정도면 밑에다 이 단어 써줘도 괜찮거든. 쿼럴이 무슨 뜻이죠? 말다툼하다라는 뜻이야. 말다툼하다. 두 남성이 말다툼하고 있는 이야기를 생각해 봅시다. 도서관에서. 한 명은 윈도우가 오픈되기를 원해. 또 다른 한 명은 뭐하기에? 클로즈 되기를 원해. 두 사람이 그래서 이리저리 논쟁을 펼쳤어. 뭐에 관해서? 얼마나 많이 to leave it open, 그 창문이 열린 상태로 남겨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argue를 한 거야. 얼만큼? 크랙만큼, 하프웨이만큼, 3/4, 4분의 3만큼. 그러니까 창문을 크랙이 뭐야? 이게 금강거를 크랙이라고 하죠. 그 이만큼만 열지, 아니면 반만 열지, 아니면 4분의 3을 열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막 얘기를 한 거야. 이 얘기야 결국. 별 얘기 아니었어. 그지? 그리고 A번에 더 플러스 the librarian. 글쎄 앞에 librarian이 없었으니까 연결 안 돼. 뭐 이렇게 하셨다면 뒷걸음질 치다 쥐잡은격이긴 해. 어쨌든 그 사서가 could not have invented. could have pp네? 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즉 invented the solution. 그 해결책을 만들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She did. 그녀가 했던 해결책. 만약 그녀가 had focused only on two men's stated positions. 그 두 남성의 언급된 위치, 그 창문이 열리거나 닫히기를 원하는 언급된 위치에만 집중을 했다면 해결책은 만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라는 얘기야. 아니 지금 두 사람 말싸움 했다는데 무슨 해결책이야. 얘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앞에 솔루션이 언급이 됐었구나 라는 얘기를 알 수 있겠지. 그치? 또 라이브러리는 등장조차도 안 했고 아직. 그치? 그렇기 때문에 A번이 뭐로 가나? 연결이 안 된다라는 게 명확해지는 문제였고요. B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B번도 읽었을 때 연결이 안 된다는 느낌이 딱 들지 않았나? After thinking a minute. 한 1분, 두 남성 싸우고 있었는데 박스에서 1분 정도 생각하고 나서 그녀는 잠깐만
여자 이름이나 여자의 대상이 언급되지 않았는데 she를 쓸 수 없잖아. 대명사만으로도 A, B는 꺼져야. 그지? 있을 수가 없는 포인트라고. 그녀는 wide open 했다. wide open window를 어디? 옆방에 있는 창문을 열었다. 이 느낌 오지 않아? 벌써 글의 흐름이? 두 남자가 싸우고 있어서 A번에는 그 해결책을 만들 수는 없었을 거야. 두 남성이 언급된 위치에만 얘기를 들었다면. 그리고 B번에서는 갑자기 그녀가 1분 정도 생각하더니 옆방의 문을 열었대. 그럼 아까 그 두 남성이 싸우던 이야기, 이 창문을 얼만큼 열까 싸우는데 옆방 문을 열었다는 건 이게 해결책이 됐나 보다라는 생각이 딱 안 들어도 돼. 그치? 근데 얘가 느낌상 그렇잖아. 그치? 안 들어도 돼. 니네 표정 오늘 왜 이래? 이건 연결되겠니? 여기에서 얘기하는 them both가 누구겠어? 앞에서 말한 두 남성이겠지. 그치? 그러니까 크랙만큼 열든 하프웨이만큼 열든 뭐 4분의 3을 열든 어떤 해결책도 그들 둘을 만족시키지는 못했다. 이게 결과로 나와줘야지. 박스에 대해서. 그래서 enter the librarian. 드디어 누구 등장? 앞에 박스글에 언급되지도 않았던 librarian. 아까 A번에서는 그냥 넘어갔었던 애인데 얘가 사서의 직업명 앞에다 쓴 무조건적인 더. 그지? 이거는 꼭 써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사서가 등장하게 되는 게 이 부분이죠. 그러면 사서가 그 해결책을 만들 수 없었을 거야 라는 말보다는 첫 등장 씬부터 먼저 얘기를 해주고 그 라이브러리언을 자연스럽게 C로 연결시켜준 C번이 완벽하게 들어맞네요. 그렇죠? 여기서 첫 등장을 하고 그녀가 이제 원한테는 왜 너는 창문 열고 싶어? To get some fresh water. 신선한 공기 좀 마시려고. 또 그녀는 ask the other. 다른 사람에게는 또 다른 사람에게는 왜 close 되기를 원해? 추워서 외풍 좀 피하려고. 그치? 이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듣고 나서 1분 생각해보고 옆방문 열고 마지막에는 뭐 한다? 그래서 그 해결책, 문제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마지막 A번에서 그 두 남성의 이야기만 집중했다면 해결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사서의 그 현명한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서 얘기한 글의 내용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명사만 좀 그러니까 연대지관 선생님이 삽입 문제 처음 얘기했을 때 연대지관을 얘기해서 이거 갖고 문제 푸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사실. 왜냐면 해석이 중요합니다. 해석도 중요한데 해석보다도 더 중요한 게 해석도 중요한데 해석보다도 더 중요한 게 연결사, 대명사, 지사, 관사의 흐름 찾기 문제야. 결국 니네가 내신이 아무리 많이 변형이 돼서 그 많이 변형된 걸 니네의 개인적인 영어의 피지컬 능력으로 그걸 뚫어내야 되거든. 안 그래? 각 학교 변형 문제 느낌 오잖아. 그치? 배경고는 진짜 숨막히고 부흥고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학교들이 진짜 숨막힐 정도로 변형을 만들어낸단 말이야. 거기에서 니네가 피지컬로 뚫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니네 개인 능력을 키워야 돼. 연대지관의 연결성이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 쉬는 앞에서 나왔는지 대인은 누군지 이거에 대한 생각을 평소에 많이 하셔야 돼. 그래야 그게 피지컬이 되는 거야. 알겠어? 31번이었습니다. 32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32번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에더스에 관련된 이야기야. 에더스는 밑에 이제 민족이란 얘기가 나오는데 trying to sustain, 지속하려고 노력할 때에 독립적인 어떤 민족 정신을 우리가 지속하려고 노력할 때에 문화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대중들의 비판적인 대중의 문제에 어떤 직면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어떤 하나의 개인도 acting, 자기만의 어떤 행동을 하는 그 어떤 개인도 만들 수가 없어. 민족 정신이라는 거 혼자서 어떻게 만들어? 그치? 만들 수가 없다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독립적인, 너네와는 다른 내가 뭔가의 독립적인 어떤 민족 사상을 내가 만들고 싶어? 근데 나 혼자서는 안 된다고. 좀 딱 그 얘기야. 오케이? 그리고 A번 한번 보시면 day로 받아볼래? 자, 영어에서 day 나오면 다 파헤치시라고 누군지 캐치하셔야 돼. 그럼 우리가 읽은 건 박스글밖에 없고 박스글에서 복수로 말할 수 있는 거 있니 없니? 에도스에 S 붙었으니까 얘 복수 아닌가요, 쌤? 아니, 얘 단수야. 어떻게 할 수 있어? 앞에 뭐가 있니? 언이 있잖아. 얘는 복수 아니야. 그래서 S 붙었다고. 오케이? 단수야. 그러니까 얘는 나가리야. 벌써.
오케이? 대의가 누군지 모르잖아. 근데 무턱대고 A번이 연결된다 말할 수 없는 거지. 그치? 그래서 X입니다. 그리고 dispute, 이 특징을 관리합니다. 말이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rather. 선생님이랑 그 주중 수업 시간에 rather에 대한 장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는데, rather 연결사는 대표적인 대조 연결사입니다. 이 친구도. 대조 연결사면서 누구랑 같이 쓰여? instead랑 같이 쓰여. 항상 rather instead는 어떤 역할을 하냐? 앞에 있는 문장의 부정문 역할, 부정문이 앞에 꼭 등장을 하고요. 그 부정문에 이어서 긍정문으로 전환되는 전환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 뭐뭐 하지 않는다, 오히려 대신에 뭐뭐를 한다 라는 의미로서 접근이 되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앞에 있는 내용에 어떠한 개인들도 뭐 하지 않는다? 어떠한 개인들도 뭐 하지 않는다? 하나의 민족 정신을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다. 대신에 이렇게 가시는 거죠. 오히려 하나의 에더스는 result from, result in은 뭐뭇을 초래하다. 결과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 result from은 때문이다죠. interdependent acts of many individuals. 많은 개인들의 상호 의존적 행동들로부터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얘기인 거야. 에도스는 혼자서 안 돼. 에도스는 많은 사람들의 행동에 상호 의존성이 있어야 해. 이거잖아. 연결이 너무 예쁘게 잘 되고 있지. 그치? 단, C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 개인의 에도스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한다면 C가 먼저 나와야 돼. 얘는 지금 방향성으로만 잘 연결된 거야. 오케이? 일단 보류. Distinct cultural groups. 잠깐만. 아무런 연결사가 없네. 단 한 명의 개인도 어떠한 에도스를 생산해낼 수 없다라는 말에 부연 설명이 돼야 되지. 멀리 떨어진 문화적 그룹, 똑같은 규모의 어떤 똑같은 그 문화적 그룹이 do not persist. 장기간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뭐 토론토, 캐나다 토론토의 다운타운 지역에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한 명이 지금 일반화를 얘기하고 있다가 특정 나라나 명칭이 나왔으니까 얘 뭐야? 예시잖아, 얘 지금. 그치?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결고리로 C는 이어질 수 없었다. 그럼 B의 마지막까지를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많은 개인들의 그 상호의존적 행동들로부터 그 에도스가 나타나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의미에 있어서의 이 클러스터가 무슨 뜻이야? 클러스터. 군집이란 뜻이야. 그럼 this cluster는 뭐야? 앞에서 얘기했던 많은 개인들의 클러스터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많은 개인들의 클러스터들이 요구할지 몰라. 어느 정도의 insulation from larger and wealthier outside forces. 더 크고 더 부유한 외부의 힘으로부터의 단절에 대한 어느 정도를 요구할지 몰라. 그리고 바로 나와서 예시가 누구야? 캐나디안의 이누이트족을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캐나다 땅에 있는 사람들이긴 한데 자신들의 이누이트족을 누굴 얘기하는 거야? 여기 예시. 클러스터, 이 집단을 얘기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의 상호의존적 행동들이 있는 예시죠, 얘가. 그죠? 얘네들은 주장하고 있어. 자신들의 에도스를 주장하고 있어. maintain, 유지하다, 주장하다. 오케이? 두 가지는 알아두자. 이누이트족은 주장하고 있어. 자신들의 에도스가 비록 자신들이 수를 차지하고 있어도 no more than 단지 24,000명 정도의 수만 있다 할지라도 자신들의 에도스를 주장하고 있어. 그럼 캐나디안의 예시의 시작이 어디였다? B였다. 그리고 나서 같은 규모의 멀리 떨어진 그룹? 이 캐나다의 이누이트족을 얘기하는 건가? 뭔가 와닿지는 않는데. 일단은 A번의 대의가 누군지는 알겠니? 연결이 되니? B번의 마지막 내용을 A번이라고 쳤을 때 대의 누구겠니? 누구야? 이누이트족. 그지? 이누이트족의 사람들은 이 특징을 뭘 통해서? Combination of the trade. 이 트레이드를 통해서 이 특징 뭐니 얘들아? 24,000명밖에 없어도 자신들의 에도스를 주장한, 민족 정신을 주장한, 관리하는 이러한 것들을 뭐를 통해서? 트레이드를 통해서 support their way of life, 자신들의 어떤 삶의 방식을 지지함으로써 또 geographic isolation, 캐나디안인들과 단절, 그치? 고립시킴으로써 따로 이렇게 자기네들의 관리를 했다, 특징들을. 그래서 이누이트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진 영역을 차지했고 removed,
제거되어졌어. From major population centers of Canada. 캐나다의 어떤 주요 인구 센터로부터 뭐야? 제거되어졌어. 그래서 만약에 cross cultural contact, 이 문화 교류적 어떤 접촉이 were become the sufficiently close. 그렇지? 이런 트레이드나 자신들의 삶의 단절을 통해서 관리를 했던 사람이 닫혀버리게 되면 이누이트족은 어떻게 될 거야? 사라져 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누이트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A에서 더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러울 수 있었다. C번으로 연결고리로 가고 싶지만 B번 다음에 C번의 내용으로서는 크기의 내용과 그 크기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없음에 대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았죠. 그래서 아까 사라진다라는 말이 지속되기 힘들다라는 말로 연결이 될 수, 부연 설명이 될 수 있었다. 이 정도로만 잘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B번 가는 것은 크게 어렵지는 않았던 문제이지 않았을까. 하지만 여기에서 A로 가는 것이 난도가 좀 있었다. 정도만 챙겨두시고 복습 꼭 해두세요. 53번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문장 삽입인데, 역시 논리적 단절이 제일 중요하거든. 전반적인 어떤 가치라는 관점에서, 자동차의 전반적 같은 가치의 관점에서 당신은 타이어 없이는 운전할 수 없지만 You can drive without cup holder나 portable technology dock 같은 것들 없이는 운전할 수 있죠. 자동차의 가장 근본이 타이어 아니야? 그치? 이동해야 되니까, 그치? 그거 없이는 운전할 수 없는데 너는 이런 다른 컵홀더나 이런 거 없이는 운전할 수 있다. 글쎄, 연대 직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연결사도 대명사도 이럴 때일수록 긴장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 번호의 연대 직원에 집중하시면 돼. 번호 앞뒤 내용에. 오케이? 그래서 거기에서 단절을 찾는 게 포인트거든. 항상. 아니 설령 니네가 여기에서 연대 직원을 봤다 하더라도 함부로 추측하지 말라고. 한 그러신 분들이 있어. 대조가 제일 좋아. However but은 야 여기 대조 내용에 요런 플러스 내용 나왔으니까 요 앞에 내용은 마이너스 내용 나오지 않겠어? 그럼 그 마이너스 내용이 끝나는 지점이 정답이 아닐 거 아니겠어? 그 다음에 플러스 얘기하니까 맞아.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함부로 예측하겠냐고. 안 그래? 실전에서. 몇이나 될까? 없어. 그러니까 순수하게 읽었을 때 직관적으로 끊긴다는 느낌이 드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봐봐 끊기지? 정답 몇 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아 그러네 끊기네 그래 맞네 하고 인정이 됐으면 그냥 거기서 끝내면 돼. 집에 가서 한 번 더 해봐. 복습해보고 끝내면 돼. 근데 왜 끊기는 거지? 이 고민을 하셔야 돼. 이해가 안 되면. 진짜 선생님이 학창시절 때 나도 순서 삽입을 풀었어요. 알죠? 나도 수능 세대야 얘들아. 나 저 멀리 있는 아저씨 같지만 나도 수능 세대야. 나 2001년 고3이었어. 니네 태어나기 전이었지만. 어쨌든 선생님도 수능 세대로서 모의고사 문제 지금 풀고 있는 선생님은 50문제 풀었거든? 50문제? 듣기평가 17개 똑같이 아마 기억으로는 맞아. 50문제, 1점짜리 문제도 있었어. 1, 2, 3점이었어. 뭐 옛날에 그랬는데 어쨌든 그 문제 풀면서 선생님도 제일 까다로워했던 문제가 이거였어. 내가 학창시절 때 왜냐면 94년도 수능 시작이었는데 내가 기출문제도 얼마 없어. 몇 문제 큰별은 땡이야. 그러니까 난 만들어진 문제를 많이 풀었어. 선생님들도 막 갖고 있는 개인 그 문제 그 자력으로 갖고 있는 것들이 꽤 있었단 말이야. 그럼 이제 달라고 하지. 그럼 내 그 100몇십 문제가 아직도 기억나. 선생님 저 문장 삽입 잘 안 돼요. 했더니 선생님이 가이드라인 하나 해주시고 야 150문제 풀어봐. 그러니까 미친 듯이 풀어야 돼. 양치기가 그때 나온 말이야. 양으로 해결해야 돼. 그래서 변수를 줄여야 돼. 내 스스로. 아 얘는 왜 정답이 얘고 왜 얘는 이어지고 얘는 왜는 끊기는지 그 연습이 많이 되셔야 돼. 평소에. 어쨌든 얘가 뭐 어떤 내용인지만 알고 넘어가자 정도. 그리고 번호의 앞뒤 내용에 잘린 포인트를 찾아보자. 몇몇 자원이나 결정이나 활동이 중요합니다. 그건 평균적으로 매우 가치가 있다는 얘기고
while 반면에 다른 것들은 피보털이라는 단어가 썼는데 밑에 중추적인이라고 써있니? 안 써있어? 어떤 건 또 피보털이라고 합니다. small changes가 make a big difference를 만드는 거야. 몰라도 돼. 그냥 넘어가. important하다라는 활동과 피보털하다는 활동들에 대한 설명이구나. 그의 대립관계를 얘기하는 거구나. 정도만. 그럼 생각해 봅시다. 그럼 important하다는 것과 pivotal하다는 것에 대한 예시를 들어주겠다는 얘기구나. 어떻게 두 개의 컴포넌트, 중요성과 중추성이 자동차의 중요함과 중추성이 relate to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두 가지 요소가. 첫 번째, 타이어와 두 번째가 인테리어 디자인입니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럼 어떤 게 중요한 거고 어떤 게 중추적인 걸까? 어떤 것이 더 평균적으로 가치 있는 걸까? 그게 바로 뭐다? 타이어다가 1번 앞에까지 내용이야. 오케이? 그럼 타이어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나? 타이어는 필수적입니다. 타이어라고 해석해야 돼. 그것들은 이러시면 안 돼. 그들은 이러시면. 타이어는 필수적입니다. 뭐에? 자동차의 움직이는 능력에 필수적이며 타이어는 영향을 줍니다. 안전과 퍼포먼스에 영향을 줍니다. 수행 능력에. 1번 전혀 위화감 없죠. 그렇죠? 자연스럽습니다. 옛 봤으면 어떻게 해야 돼? 옛 봤으면 대조로 연결해 줘야지. 너무 올렸나? 옛을 봤으면 대조로 연결해 줘야죠. 타이어가 중요할지 중추적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타이어 없으면 못 굴러가. 하지만 타이어는 일반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Purchase decision. 그래, 우리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대한 얘기를 알아보자고 했잖아. 그 예시가 타이어였는데 타이어 중요해. 안전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퍼포먼스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없으면 안 굴러가니까 중요해. 하지만 연결돼?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치지 못해. 맞지? 타이어 중요하지만 의사결정은 아니야. 왜냐하면 안전이라는 기준치가 guarantee, 보장을 해주니까 대디야. All tires will be safe, very safe, reliable. 모든 타이어들이 안전해야 되고 신뢰 가능해야 된다는 것을 기준치들이 잡아주고 보장해주고 있으니까. 맞지? 잘 연결되는구나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옛 앞뒤 내용도 맞네요. 중요하지만 이게 의사결정을 치르지 못해. 그리고 3번 differences in interior features. 인테리어 특징들의 차이는 예를 들어 최적화된 어떤 사운드 시스템이라든지 포터블 테크놀로지 덕크라든지 컵홀더의 어떤 수나 위치라든지 짝대기는 앞에 있는 인테리어에 대한 부연 설명, 이런 차이들이 have far more effect on,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어디에요? 소비자의 buying decision, 구매 결정에 커다란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 우리 거기 어디야? 153번이었나요, 이거? 153번에 지금 3번 앞에는 타이어가 의사결정을 해주지 못해. 근데 인테리어 차이가 뭐야? 거기에 따른 뭘 해줘? 결정을 해줘. 그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금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경우와 영향을 주는 경우에 대한 차이를 얘기해주고 있었지. 그지? 그리고 interior features however, 얘들아 여기 봐봐. 하지만 방향 바꿔라. 인테리어 특징들 누구 얘기하는 거야? 앞에서 얘기했었던 이 특징들 얘기하는 거지. 이것들이 확실히 have greater impact on, 영향을 줘요. 어디에 영향을 줘요? On the purchase decision, 의사결정에 더 큰 영향을 줘요. 요거 연결되는 거니? 정답이 4번이어서가 아니라 연결되는 거 맞아? however를 썼잖아. 정규는 짜장면을 좋아해요? 하지만 정규는 짜장면만 먹어요. 말 되는 거야, 아니야? 아니잖아. 이거에 집착하셔야 된다고. 대조 연결사를 썼으면 어느 부분이 대조 포인트를 봐야 되는데 어느 부분이 대조 포인트가 안 보여. 왜? 위에서도 인테리어의 차이가 소비자의 의사결정, 구매 결정에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however를 썼으면 앞에 있는 내용과의 대조격이 나와야 되잖아. 똑같은 인테리어 피처를 특징으로 쓸 거면, 주어로 쓸 거면. 그지? 근데 여기에 인테리어 피처스는 확실히 구매 결정에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있어요. 똑같은 말 하고 있잖아. 근데 얘를 왜 쓰냐고, however를. 그지?
그래서 논리적 단절은 어디에서 일어났다? 4번에서 일어났다. 이해되겠어요? 그럼 여기는요, 쌤? 3번은 앞엔 타이어가 의사결정을 안 돼요. 인테리어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줘요. 완전 반대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기 벗이나 however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데 앞에서 이미 그 얘기는 다 했어. 왜? 여기에서는 타이어가 여기에서는 집중적인 어떤 결정적인 purchase decision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영향을 주는 것은 누구다? 얘다. 그럼 중추적이다, 중추적이다와 중요하다의 차이점은 이미 여기에서의 그 차이를 얘기해주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but이나 however를 써도 되겠지만 굳이 안 써도 된다. 의사결정에 대한 이야기를 같은 소재 라인으로 연결시켜서 해줬으니까 확실한 건 이거죠. however를 썼으면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방향을 바꾸지 않았던 부분 A값해서 4번이 단절이 있었다 정도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54번도 한번 볼게요. (54번도) 아까 우리 읽었던 스토리텔링 같은 문제 있잖아. 뭐죠? 54번? 아까 두 남성이 도서관에서 싸운 얘기, 그치? 그거와 비슷한 얘기 아닐까? 라는 생각이야. 왜냐면 선생님 같은 저기도 음악 문해한도 4박자, 13박자 나오는 순간 갸웃할 거야. 그치? 근데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하시면 안 되고 단절을 얘도 없잖아. 전반적인 침묵이 등장할 때 4박자와 13박자에서 등장할 때 그것은 때문이 아니야. 각각의 뮤지션이 생각해서 때문이 아니야. 야, 우리 4박자에서 13박자에서 I will rest, 나 쉴 거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닌 거야. 오케이? 그리고 이 글의 소재를 잠깐 연결해 보시면 웨스트 음악과 아프리칸 트라이벌 뮤직과의 대조성을 여러분들이 잘 먼저 기준치로 잡아 두시고 글을 내려가셨다면 아주 쉽게 풀릴 문제였어, 사실. 오케이? 빨리 한번 볼게. 서양에서는 이거는 읽기만 하고, 그지? 얘를 어딘가 넣겠다는 생각하면 막연하죠. 개인 작곡가가 씁니다. 음악을 쓰는데 공연이 되기, 그러니까 연주가 되어지기 아주 오래전부터 곡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얘기, 그러니까 곡을 쓰고 그거를 놓고 연주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연주하기 전에 곡을 쓰는 겁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Patterns and melodies, 반복과 멜로디들이 we hear, 우리가 듣게 되는 반복과 멜로디들이 이미 계획되어지고 의도되어진 거라고. 그러니까 미리 공연되기 전에 음악을 쓴다라는 얘기를 계획되어진다, 의도되어졌단 말로 한번 똑같은 얘기 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서양 음악의 특징 뭐다? 정해놨다, 계획되어졌다. 그것만 잡으시면 되겠지. 1번 다음. 일부 하지만 아프리카 부족 음악들은 때문에 생긴 거야. 협업 때문에 생긴 거야. 누구의? 연주가들의 협업 때문에 생긴 거야. On the spurs of the moment. 스퍼가 뭐야? 토트넘 핫 스퍼스잖아. 스퍼스. 우리 한화 이글스, 두산 베어스 막 이런 거잖아. 그치? 스퍼스들도 있는 거야. 핫스퍼, 뜨거운 열정가들이야. 열정 뭐 이런 거야. 어쨌든 그 순간의 어떤 열정 위에서 연주가들의 어떤 협업 때문에 생긴 게 뭐다? 아프리카 부족음악이다. 오케이? 그러면 잠깐만. 뭐라고 생긴? 순간의 열정 위에서 생긴 거고, 이건 미리 정해놓은 거고. 이게 대조 포인트잖아, 지금. 서양 음악과 부족 음악의 차이잖아, 이게. 정해놓고 하는 것이다? 아니다. 그 순간적인 열정에서 협업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되니? 이 두 가지의 차이인 거야. 그럼 1번 논리적 단절 없죠. however로 연결이 되니까. 그러면 다음에 있는 the patterns heard, 들리는 패턴들이. 얘들아, 그럼 여기서 말하는 들리는 패턴들 누구 음악? 아프리카 부족 음악부터 이제 시작해야 돼. 왜? 아무런 연결사가 없잖아, 지금. 그치? 그러니까 지금 부족 음악이야. 그게 그들이 silence가 있든, when all players rest on the beat, on the accented beat,
이 강조되어진 어떤 박자라든지 그 한 박자의 어떤 쉬었을 때 생기는 침묵이라든지 웬 모든 플레이어들이 잘리는구나. 마우스 어디 있니? 그러니까 그 강조된 비트든지 뭐든지 간에 들리는 패턴들은 are not planned. 뭐가 아니라 계획된 것이 아니라 뭐 한 것이라고? serendipitous. 밑에 나왔죠? 우연치 않은 것이라고.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비트 같은 것들이 다 들리는 게 계획된 게 아니야. 야, 부족음악이라고 하는 건 좀 흑인 음악의 대표 음악 중 하나가 뭐야? 재즈 있지, 재즈. 재즈 알아? 재즈? 재즈 물어보면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있잖아. 그 뭐지? 흑인 막 재즈바 같은 데 가면 예를 들어 피아니스트, 흑인 피아니스트가 다 이렇게 재즈바 가서 이렇게 딱 술을, 칵테일 한 잔 딱 마시면서 음악을 즐기고 있는데 막 거기 이제 연주가들 막 콘트라베이스 막 두둠둠둠둠둠둠둠 이런 거기서 막 이제 그 막 드러머 막 드럼도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어떤 필대로 막 치는 그걸 딱 보잖아. 근데 빈 피아노가 있어. 피아노가 비었어. 흑인이 술 한잔 탁 내려놓고 어떻게 거기 탁 피아노 올라가서 그들이 노는 걸 이렇게 보다가 몇 개 이렇게 음을 맞추다가 그 약간 일반적인 클래식 피아노는 약간 약간 이런 느낌의 정해져 있는 느낌이라면 약간 흑인 피아노는 어때?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걔네들은 어떤 느낌인지 알아?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얘네들은. 그러니까 이게 아프리카 부족 음악이 정해진 게 아니라 뭐야? 박자 자체도 우연히 맞는 거야. 이해돼? 재즈바 안 가봤어? 가볼 리가 없지. 그지? 그러니까 그런 데서 보면은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여기 봐. 중요한 건 그거야. 지금 니네가 웨더절을 뭐 읽었냐 못 읽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프리카 부족 음악과 서양 음악의 차이 뭐다? 서양은 정해져 있는 거고 아프리카는 순간의 어떤 박자를 맞추는 것이다. 그럼 2번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세렌디피터스 한 건데 이제 이게 보여? rather 앞에 무슨 문장? 부정문. 근데 니네가 이거 부정문이라고 생각이 들어? 이거 부정문이야? not이 있으니까? A가 아니라 B다가 포인트지. B다. 그치? 얘는 그러니까 긍정문에 해당하는 거고 니네가 이걸 긍정문이라고 몰려다 하더라도 serendipitous 무슨 뜻이라고? 무슨 뜻? 우연치 않은이란 뜻이라고. 그럼 rather는 무슨 역할이라고? 대조 역할이라고. 맞아? 그런데 it occurs 그것은 발생된다. 어떻게? 무작위로 발생된대. serendipitous란 단어와 randomly가 동의어라는 건 알 수 있겠어? 우연치 않은 게 뭐야 결국? 무작위적인 거지. 무작위적인 거기 무작위적인 게 우연치 않은 거고. 뭔 말인지 알겠어? 이게 들리는 패턴이 무작위적으로 우연치 않게 일어나는 것이고 오히려 그것은 무작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말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아까 however는 너무 쉬운 표현 아니야? 안 그래? 앞에서 했던 얘기를 똑같이 해놓고서 however 쓰는 건 너무나 단절이 크잖아. 기억나?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야. 뭐야? rather를 썼으면 대립관계, 즉 부정문에 이은 긍정문이 나와야 되는데 긍정문이 나온 것까지는 알겠는데 단어의 속성이 어때?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단 말이야. 이게 논리적 단절인 거지. 정답 3번. 그러면 3번 자리에 아까 읽었던 박스걸 뭐가 들어가야 돼? 4박자와 13박자에서 걔네가 쉬게 돼. 박자가 생겨, 사일런스가 생겨, 침묵이 생기는데 그게 걔네가 야 우리 4박자와 13박자에서 쉬는 거야? 이건 뭐야? 정해놓는 거지. 프리플랜드 해놓는 거야. 준비해놓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아니고 오히려 무작위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정문의 rather, 긍정문. 됐습니까? 이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셨다면 3번도 검산용으로라도 여러분들이 체크될 수 있었던 문제였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57번까지 볼게요. 57번. 오늘 내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수업 조절할 테니까. 알겠지?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보도록 합시다.
여기에서도 57번도 오답률이 높은 편이긴 했는데 64.7%, 그죠? 꽤나 높았는데 2번하고 4번 근처가 굉장히 큰 오답률이 높았네요. but 너무나 명확합니다. 벗이 있고 필수적이고 유용한 어떤 본능, 뭐 하고자 하는 본능, generalize 하고자 하는 본능이 can distort world view, 우리의 어떤 세계적 관점을 왜곡시킬 수 있대. 얘들아, 그러면 but 뒤에 이거는 알자. but 뒤에 무슨 소재를 쓰고 있어? 일반화시키고자 하는 본능이 우리의 세상을 보는 관점을 왜곡시킨대. 그럼 좋은 얘기야, 나쁜 얘기야? 왜곡시킨단 말이 좋은 말이야, 나쁜 말이야? 왜 나쁜 말이야? 왜곡이 무슨 말이야? 원래 볼 수 있는 걸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얘기야. 그거와 비슷한 단어가 뭐야? overestimate, underestimate. 과대평가하는 것과 과소평가하는 것 역시 원래 기준치보다 높게 혹은 적게 보는 거니까 제대로 보지 못하다의 의미가 되기도 해. 그것도 좀 주의해 주세요. 그러니까 결국 generalize 하고자 하는 본능 자체가 원래 useful하고 필수적인 것인데 그게 왜곡시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 그럼 이 앞의 내용, 아까 쌤이 얘기했던 대로 but 앞의 내용이 명확해지지?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겠고 정답이 될 번호 뒤에 부정적인 얘기가 나올 거야. 소재는 뭐로 잡자? generalize로 잡자. generalize와 똑같은 말의 단어를 쓰고 있는 게 누구니? 이거야. 카테고리야. 카테고리. 일반화시키는 게 뭐야, 얘들아? 처음에 선생님 같은 덩치를 딱 보면 저 인간 많이 먹겠네. 왜 그런 생각을 해? 난 소식자인데. 실제로 난 소식자야. 입이 짧아요. 대신 선생님 하루에 13끼를 먹어요. 농담이야. 아무튼 저 사람 많이 먹겠네 라는 생각을, 내 등치를 보고 니네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 그 이유는 왜겠어? 니네 삶의 경험상 이런 등치들이 많이 먹는 거를 TV에서나 실제로나 많이 봤거든. 그지? 그러니까 저 사람도 그 사람 등치와 비슷하니 많이 먹겠구나. 니네 지금 뭐 한 거야? 나를 일반화시킨 거야. 난 소식자인데 말이야. 그지? 김밥 한 줄밖에 못 먹어요. 라면 나 몇 개 먹을 것 같아? 생긴 거는 막 3-4개 뜯어서 막 선생님 라면 한 봉지 먹어 라고 얘기하면 선생님 혹시 그 5개들이 한 봉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아니 나는 한 봉지만 먹어. 하나 먹어 나는. 5개 한 봉지 말고. 알겠어? 난 그렇게 먹는 사람 아니야. 밥은 좀 말지. 딱 그렇게 하면 배불러. 계란 하나 딱 넣고. 너 진짜 배불러 그럼. 미끄러. 어쨌든 그냥 니네가 나를 일반화시키는 거야. 니네가 나를 어디에다 넣은 거야? 많이 먹는 애의 카테고리 안에 니네 머릿속에 나를 넣은 거야. 그게 일반화인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휘가 비스무리하게 움직여 이제. 그러니까 니네가 그걸 이제 짜집게 해놔야 돼. 오케이? 어쨌든 generalize의 마이너스 얘기야. 자, 그럼 첫 문장부터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범주화를 시켜요. 일반화를 시킨다고요. 똑같은 말. 그지? 그리고 모든 항상, 그지? 무의식적으로. It is not question. 그건 문제가 아니야. Being prejudiced. 선입견을 갖거나 enlightened. 우리 빛을 비추다라는 뜻이야. light니까. enlightened니까 빛을 받은 거야. 영감을 얻은 거야. 그러니까 약간 계몽되다라는 뜻이거든. 계몽되는 게 뭔 줄 알아? 내 사상과 이념이 싹 다 바뀌는 거야. 뭔가 빛을 얻음으로써. 오케이? 됐고. 어쨌든 이것만 아시면 돼. 선입견이 되어지거나 어떤 계몽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그거는. 즉, 범주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해. 우리가 뭐 하는데? 우리가 펑션 하는데 필수적이야. 뭐라고? 카테고리스 하는 게, 카테고라이즈, 제너럴라이즈 하는 게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플러스라고. 오케이? 명확하게 잡았죠? 데이 누구니? 범주. 그지? 범주화 시키는 것이 가져다 줘. 구조를. 뭐? 우리 생각의 구조를 가져다 줘. 자, 구조를 가져다 준다는 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지? 니네가 나같이 본 사람들, 저 사람은 잘 먹을까 안 먹을까? 나 같은 크기를 계속 보는데도 잘 먹을까 안 먹을까? 동네 바보 같잖아. 잘 먹겠지 정도는 해야지. 그지? 그럼 또 새로운 사람은 잘 먹을까 못 먹을까 이제 알고 있으면 이건 바보 같잖아. 그러니까 생각의 구조를 가져다 줘. 저렇게 생긴 사람은 무조건 잘 먹을 거야. 라는 생각의 인식을 주는 거지.
상상해봐. 이거에 대한 상상, 예시가 되셔야 되겠죠? 만약 우리가 봐, 모든 아이템들을, every scenarios, 모든 이야기들을 as truly unique, 하나하나 다 독자적인 것으로, 독특한 것으로서 본다고 생각해봐. 어제 봤던 건데 또, 저럴까 말까? 비슷한 일이 다음날 또 생겼는데도 그럴까 말까? 이지랄고 앉아있으면 이걸 유니크하게 보면 we would not even have a language to describe the world around us. 우리 주변의 세상을 묘사할 수 있는 언어들을 갖고 있지 못하게 될 거야.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유니크하게 보면 좋다 나쁘다? 나쁘다. 묘사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럼 이 얘기 2번 다음 내용이 무슨 거야? 그래서 필수적이라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필수적이다. 카테고라이즈. 카테고라이즈 하지 않으면 말이 없으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묘사할 수 있는. 그치? 그래서 중요하단 말을 뒤집어서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2번도 논리적 단절 없는 거지. 3번 볼게. It can make us. 그것이 우리를 만들어요. 잘못 그룹화될 수 있게끔 things나 people이나 또는 countries를 that are actually very different. 실제로는 매우 다른 나라들, 사람들, 것들을 다 잘못 그룹화시킬 수 있게요. 플러스니 마이너스니? 마이너스. 그치? 논리적 단절. 혹시라도 선생님이 연결고리 잡은 대로 연결이 안 되셨다면 핸드폰 떨어뜨렸어? 까비. 핸드폰이 아주 바사져야 가방 속에 넣지. 책상 위에 좀 올려놓지 마. 핸드폰. 알았어? 뭐야? 필통이야? 음료수. 괜찮아요. 여기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허리가 좀 이렇게 아프신데. 아이고, 여기 누가 음료수를 쏟았네. 내가 어떻게든 닦아서 학원을 깨끗이 만들어. 그분이 하실 거야. 알겠어, 진솔아? 일을 만들어. 여기는 끝까지 봐야지. 음료수가 뭐 그런다고 뭐 다 들어가? 여기 보고 해야지. 그래서 논리적 단절은 어디서 일어났다? 플러스 마이너스의 어떤 방향성이 however 없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캐치하셨다면 but 마이너스가 여기 들어가야 마이너스로서 여기가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그치? 이 연습을 또 집에 가서 열심히 해두도록 합시다. 좀만 쉬었다가 우리 첫 문장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얼마나 쏟은 거야? 자, 첫 문장 완성. 같이 볼게요. 또 부득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랭크 77에서 쌤과 같이 했던 친구들은 기억나시죠? 26파트부터 랭크 20, 30까지가 전부 다 관계사 파트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관계사 수업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충분히 명사, 형용사, 부사를 나누어서 설명을 다 드렸는데 뭐 구체적으로 또 이거 너무 많이 알고 계시니까 이걸 또 뭐 다 설명드리기엔 좀 뭐 할 거고, 아마 여러분들이 서술형에서 많이 나오는 포인트는 whose랑 of which 정도가 될 거야. 요 설명만 간단하게 할게요. 알겠죠? 뭐 앞에 명사가 있고요. who, whom, which, that 뒤에 동사가 나오거나 주어 동사가 나오는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 보어가 없는 소위 불완전한 구조의 문장이 나오게 되면 관계대명사라고 해서 앞에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동사는 주어가 동사는 안명사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린 지금 구문 시간이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해석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법에 적용할 때도 그래. 사실 이 명사가 명사를, 명사가 명사를, 명사가 동사하다, 명사를 주어가 동사하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셔야 돼. 이 선행사가 누군지를 판단하셔서 얘가, 얘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관계 말 그대로 진짜 대명사처럼 해석해 주셔야 돼. 관계 대명사는. 오케이?
어법적으로 말씀을 드린다? 그럼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우린 관계대명사로 쓰고 뭐라고 읽는다?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라고 읽는다. 이걸 좀 유의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관계부사도 다음 파트에 나오니까 뭐 관계부사도 연장돼서 말씀을 드리면 접속사 플러스 배경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뒤에 문장 자체는 어때야 돼? 완전한 구조의 문장이 나온다고 얘기한다 라고 하는데 이 정도로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얘기할 지금 얘기할 이 whose는 이렇게 봅시다. 먼저 어법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해석 똑바로 할 줄 아셔야 되고, 두 번째 어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순, 말의 순서. 그래서 이런 패턴이 나오게 돼요. whose의 자체는. 그래서 이걸로 해석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뭐 얘를 A라고 할까요? 얘를 B라고 할게. 두 명사. A의 B가 동사하는데 A의 B를 주어가 동사하는데 이렇게 가셔도 되고, 혹은 소유격이라는 건 뭘 의미한다고 해서 가지다의 의미잖아. 그치? 그러니까 가진의 의미야, 소유격은. 그러니까 동사하는,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를 가진 안명사 이렇게 하시면 돼요. B를 가진 A라고 해도 되고 A의 B라고 해도 되고, 뭐 정규의 핸드폰이나 핸드폰을 가진 정규나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중요한 게 이게 아니라 오브 위치야.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관계대명사를 다른 패턴으로 바꾼다 그러면 그 whose가 오브 위치로만 바꿀 뿐 나머지 어수는 그대로 정리한다고 배우는데 그게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 얘를 A, 얘를 B라고 했을 때 A의 B였잖아? 근데 오브 위치로 바꾸잖아? 그러면 A 더 B를 써줘야 돼. A 더 B 오브 위치, 나머지 불완전한 문장. 이어순이 나와. 너네가 고2 선생님께서 whose 나왔을 때 이 설명을 했다? 무조건 연습하셔야 돼. 이거. 알겠어? 이따가도 나올 거야. 그때 쌤이랑 이따가는 요게 나올 건데 요것도 나올 건데 그땐 쌤이 어떻게, 야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돼? 똑같아. A의 B가 동사하는데 A의 B를 주어가 동사하는데 이렇게 하면 돼. 동사하는, 주어가 동사하는 B를 가진 A 해도 된다고. 똑같은 얘기인 거야. 다만 어순이 어떻게 바뀐다? 이렇게 바뀐다라는 생각만 잘 해두시면 돼. 관계대명사는 여기까지 할게요. 알겠죠? 지금 어법 설명하면 또 한도 끝도 없으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기본 베이스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셔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한번 해석해보는 게 가장 좋겠죠? 같이 볼게요. 그냥 봐봐. 이 사무실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would rather, 차라리 뭐뭐 하겠다는 거죠? be anywhere but here. 어느 곳에서든지 있을, but 하지만 여기에서 있는 것이 어느 곳에서 rather be anywhere but here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라는 거죠. 27번 같은 건데 얘들아, 요거 봐. 보여? 이거 보여? 이거 A 더 B라고 한번 써볼까? 요게 보이냐? 그럼 요거 니네가 whose로 바꿔봐. whose로 바꿔봐. of which를 whose로 바꿔서 위에다 그냥 옮겨 써봐. 됐어? 봐봐. 우리는 원해요 항해를. 보트 위에서의 항해를 원해요. 보트인데 어떤 보트? 그 보트의 항해가 were colored, 색깔이 칠해져 있어. 에메랄드 그린 색깔로 칠해진 이 sails, 그 돛을 가진 배를 배 위에서 우린 항해하기를 원해요. 이렇게 가시면 돼요. 항해하러 갔어요. 항해했어요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whose는 어떻게 바꿔 얘들아? 얘를 바꾸면 되겠지. 대신 어떻게 쓰면 돼? 보트
whose 그냥 sales 써주시면 돼. 맞지? 잘 쓰셨어요? 그렇게만 바꾸시면 돼요. 얘를 한번 바꿔볼까? 자, 매기의 가장 좋아하는 birthday present 선물은 아름다운 인형이었어요. 그 인형의 눈은 were bright blue 였어요. 이렇게 해도 되고, 밝은 파랑의 눈을 가진 인형이었어요. 이렇게 가면 돼. 이렇게? 얘 오브 위치로 바꿔볼까? 어떻게 바꾸면 돼? Beautiful though the eyes of which만 써주면 되겠죠. were bright blue. 이렇게. 그치? 요걸 연습하셔야 돼요. 연습을 요걸 한번 해봤습니다. 나머지는 글쎄요. 오브 위치 요거 한번 연습해볼래요? 733번 가보도록 할게요. 33번 33, 34, 35 한번 볼래? 33, 34, 35 1분 드릴게요. 고! 해석해봐. 실수 한번 볼까? 나는 캐럿을 길렀어요. 양상추를 길렀어요. 토마토를 길렀어요. 이 세 가지를 여기에다 넣는 거야. 해석은 어떻게 해야 돼? 이 대부분은 앞에서 키운 것들의 대부분들을 내가 먹었어요. 소비했어요. 또 일부는 which I sold. 내가 갖다 팔았어요. Some of which도 뭐야? 이렇게 되는 거야. Most of which, some of which가 지금 뭐야? 앞에 which를 앞에 있는 선행사로 잘 받을 수 있었느냐. 오케이? 요 패턴. 우리 지금 who's 끝난 거야. 자, 다음. Only those who는 무슨 뜻이야? 뭐뭐한 사람들, 이 사람들만이 apply for the course in summer. 여름에 그 과정을 지원했었던 사람들만 were able to take it. 그것이 뭐야? 코스를, 그 과정을 들을 수 있었어요. in the fall, 가을에. The surgeon, 외과 의사가 came into operating room, 수술실이 되겠죠? 수술실에 들어왔어요. Looking nervous, 긴장한 것처럼 보이면서. 이것이, 즉 앞의 내용을 받는 거죠? 긴장해 보이는 것이 놀라게 하다라는 뜻이야. surprise는 감정 동사로 능동태로 쓸 때는 하는 게 놀라게 하다. was surprised. surprise. 오케이? 능동은 타동사야. 누구누구를 놀라게 하는 거야. The nurses와 medical technicians, 기술자들을 놀라게 한 거죠. 그렇죠? 긴장된 상태로 의사가 수술방에 들어왔으니까. 그 얘기였습니다. 다음 이제 관계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when, where, why는 구분해 둡시다. 우리 풍사도 알잖아. when, where, why의 풍사는 형용사. 얘는 형용사. how, what은 명사.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지? 그래서 앞에 우리가 생략되어 있는 구조까지도 여러분들이 관계부사는 생략될 수 있다. 명사 다음에 우리가 이제 when, 시간 명사면 when, 장소면 where, 이유면 why 하고 뒤에 완전한 구조의 문장이 나온다고 배웠는데 얘나 혹은 얘가 둘 중에 하나 or 생략이 가능하다 보니까 명사 다음에 또 뜬금없이 주어 동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가 생략되고 안 생략되고 그거 하나도 상관없어. 니네가 뭘로 판단해야 돼? 자리로 판단해야 된다. 자리의 중요성은 강프로 영어에 오셔서 인프라 수업을 검색해 보세요.
윤진아, 자리. 명사 자리? 아니야. 윤진이가 얼마나 기특한데. 어? 얼마나 기특한 친구인데. 진솔아, 너는 아무리 윤진이와 같은 상황이어도 윤진이한테 체급이 다르다고 얘기했잖아. 어? 아니야. 봤어. 어쨌든, 그 얘기야. 자리로 판단하는 거야. 명사 자리인지 형용사 자리인지에 대한 판단이 세워져야 돼. 모든 영어법에서는 명사, 형용사, 부사를 물어보는 문제의 1차 뭐다? 어떤 품사인지가 먼저 판단돼야 돼. 그래야 완전인지 불완전인지가 판단된다고. 관계사 시간에 랭크 77에서도 말씀드린 게 이 대시라는 게 접속사 대시야, 관계대명사 대시야를 물어봤을 때 접속사는 완전, 관계대명사는 불완전이 온다는 걸 니네가 다 알아. 아는데 맨날 헷갈리는 게 얘가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판단이 안 서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나와도 불완전히 나와도 맞는 건지 틀린 건지 갸웃갸웃 하는 거지. 그래서 생략이 되더라도 품사로 자리로 판단하셔서 얘가 관계부사의 역할인지 아닌지를 잘 생각해 주시면 된다. 또 두 번째가 이제 how랑 what이죠. 여기 what이 있네. 여기 what. 여기에 what 같은 경우도 뭐뭐하는 것이라는 의미로서 뒤에 뭐 불완전 주어 목적어 동사 보호중의 역할로 쓰이게 된다. 뒤에 불완전한 문장을 이끄는 거죠. 그렇죠? 그것까지 보시면서 그냥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이니까 이제 여러 문장의 패턴, 관계부사나 how, what이 적용되어 있는 여러 문장의 패턴을 보는 게 중요해요. 44번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How do you forget? 자,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 장소를. place 뒷자리 무슨 자리? 형용사 자리. where 자체가 명사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얘들아. 조심하셔야 돼. 아, 명사 뒷자리니까 형용사구나. 그럼 where 뒤에 무슨 문장? 완전한 구조의 문장이 나와야 되겠구나. 어법상으로 그렇게 인지해 두시고. 어떻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약속한 그 장소를. to each other, 서로 간에. for the rest of our lives. 우리 삶의 나머지를 위해, 남은 여생을 위해 서로 간에 우리 스스로 약속했던 그 장소를 어떻게 있겠습니까? 라는 말이죠. 여기에서도 이제 우리 관계부사 이제 when, where, why 대신에 쓸 수 있는 that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2020년은 the year, 해입니다. 어떤 해? that most people around the globe,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suffer from, 우리 suffer이 전치사 from과 같이 쓰이니까 자동사죠. from 뒤에 명사만 잘 오면 됩니다. 팬데믹과 재앙, 창사 같은 것들로부터 고통을 받았던 시기입니다. 얘가 그 suffer from의 목적어죠. 그래서 완전한 문장 잘 와 있으니까 또 잘 쓰여진 형태네요. 그 다음에 dancing competition, 이 춤대회가 시작할 거예요. 2시에. 그 2시에 모든 저지들을 뭐라고 하니? 판단하는 사람, 그 심판들? 심판? 모든 심판들이 have set up their computers. 셋업 하는 게 뭐야, 얘들아? 셋업? 세팅한다가 무슨 말이야? 세팅. 야, 우리 다가오즈하게 세팅 좀 해봐. 세팅이 뭐야, 그럼? 세팅이 환경이야, 환경. 세트가 명사로 환경이야, 환경. 알겠니? 그러니까 환경을 만들어 봐야. 우리 춤대회하게 세팅 좀 해봐. 그럼 이제 뭐 책상 다 밀어 제끼고 뭐 춤 공간 만들어 놓고 음악 만들어 놓고 막 이걸 환경을 조성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셋이 동사 의미로서 환경을 조성하다. 그래서 모든 심판들이 다 뭐 했다? 자신의 컴퓨터를 환경을 조성했다. 세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what도 마찬가지야. 지금 무슨 자리? 동사 뒷자리니까 이 자리 무슨 자리? 명사 자리구나 라고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쉽게 separating cotton fiber를 from their seeds. 그들의 씨앗들과 커튼의 그 섬유질과 쉽게 분류하는 것이 바로 뭐다? 커튼 진, 조면기가 was designed to do. 하도록 설계되어진 것. 바로 그것이다. 그 둘을 쉽게 분리하는 것이 조명기가 하도록 설계되어진 것이다 라는 거야. 조명기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두에 지금 목적어 없는 상태의 불완전한 문장이죠. 그래서 what 잘 쓰고 있다. 이렇게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밑에로 가볼까요? 밑에 51, 52, 53 이 세 문장 한번 해볼까요? 51, 2, 3 한번 1분 드릴 테니까 빨리 해석해 봅시다. 고!
51, 2, 3. 여러분들이 쓰느라고 시간이 좀 걸리는구나. 자, 5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는 찾고 있어요. 뭘요? 인터넷을 뭘 위해? 가이드, 지침서를 위해 인터넷을 찾고 있어요. 뭐에 대한 지침서? 가이드가 뭐 해줘? 설명해줘. 뭐를 설명해줘? 어떻게 그가 can try some skateboard tricks. 이 스케이트보드 기술을 일부 할 수 있는지, 시도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설명해 줄 지침서를 위해 인터넷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렇죠? explain의 목적어까지 잘 챙겨두세요. 자, 법은 말하고 있어요. that 이하를. bicycles가 허락된다. 타도록. 그 도로에서 타도록 허락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히나 어디에서? in circumstances.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서 there is no designated bike lane. 뭐가? 설계되어진 이 자전거 라인이 없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는 특히 안 되고, 그지? 특히나 그런 데서 도로 위에서 허락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바이스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죠. 다시, 법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자전거가 그 도로 위에서 탈 수 있도록 허락되어진다고 말해줍니다. 특히나 어디?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There is no designated bike line. 이 자전거 전용 도로 선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 타도록 허락되어지는 그 법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 where이죠. 그래서 관계부사. The classists know much about how ancient Greek was written.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고대 그리스 연구가들이죠. 그죠? 이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much가 여기서 know의 목적으로 쓰인 거야. 뭐에 관해서? 어떻게 고대 그리스인들이, 고대 그리스가 쓰여졌는지, 그리스 신화를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그 연구가들은 알고 있어요. 뭐를? 상대적으로 적게 알고 있어요. 뭐에 관해서? 어떻게 그것이 얘기되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적게 알고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벗의 포인트는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적은 것을 알고 있어요의 대립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고대 그리스가 쓰여진 거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지만 언급되어진 거에 대해서는 그만큼 덜 알고 있다라는 것을 리틀로 얘기하고 있는 문장이었다. 까지 보시고,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뭐야? about이라는 전치사 뒤에 지금 뭐 나왔어? How ancient Greek was written. 고대 그리스가 쓰여진 방식에 대해서는 잘 많이 알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의, 주, 동이기도 하죠. 수동태 문장으로 끝난다는 건 완전한 문장을 의미한다. 까지 보시면 여러분들 how가 명사로 쓰이는 경우까지 봤습니다. 그 다음 파트 58인데 얘들아, 관계대명사의 생략은 세 가지 경우가 있어 얘들아. 첫 번째, 체크만 해주세요.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두 번째, 목적격 관계대명사. 세 번째, 관계부사. 이 세 가지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주격 플러스 비동사 생략 가능하고요. 목적격 생략 가능하고요. 그 다음 관계부사 생략 가능하다. 자, 이 세 가지를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주격 플러스 비동사는 이런 패턴들이 많아. 명사를 수식하는데 주격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됨으로써
이 비동사 뒤에 나온 패턴들만 남게 돼. 그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형용사죠. 그러니까 비형용사가 이 명사를 꾸며주기 위해서 이제 설명되어진 부분과 두 번째, 전치사 명사구도 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명사 이렇게 하시면 돼. 그리고 세 번째, 어법 시험 패턴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 진행형과 분사를 얘기하기 위해서 비동사 뒤에 ing, pp가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얘네 둘이 생략되게 됨으로써 어떤 패턴? ing 하는 명사, pp 되는 명사 이런 패턴으로 온유 듣고 있니? 이런 ing 하고 있는 명사, pp 되는 명사로서 얘네들이 생략돼서 남게 된다 이겁니다. 두 번째,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명사 다음에 뜬금없이 주어 타동사가 이렇게 나오죠. 주어 동사가 나와. 대신 목적어 같은 거 빠진 채.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주어가 동사는 안명사 우리가 이렇게 보기도 하죠. 그죠? 세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관계 부사의 생략인데 목적격 관계대명사랑 어순이 비슷해. 여기에 생략되다 보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패턴이 다 나오는데 그때 이 명사는 되게 명확합니다. The reason, the time, the place 이런 식으로 해서 명확하게 명사로 나타내주고 완전한 문장이 뜬금없이 나오면 역시나 안명사를 이렇게 꾸며준다는 생각으로서 접근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관계부사 생략,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주격 플러스 비동사 생략 뒤에 나올 수 있는 패턴들 요거에 대한 인지만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이거 개념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문장을 직접 보는 게 나아요. 여기 있는 건 다 표시가 돼 있으니까 관계대명사가 이것도 이따 문장으로 보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하나하나씩 봅시다. 63번부터. 한번 니네가 볼래요? 63, 4, 5, 6 네 문장 한번 연달아 볼래요? 1분 30초 드릴게요. 고! 너네들이 자연스럽게 생략돼도 해석이 되는지 3, 4, 5, 6 63, 64, 64, 65, 66이구나. 표시만 잘해봐. 다 쓸 필요는 없이. 아니? 같이 한번 볼까요? 흰색. 같이 한번 보시면 이 퍼디난드 마젤란이라는 사람은 탐험가였다. 문장 끝나죠. 크레디티드는 자연스럽게 PP입니다. 크레딧이 이제 공로를 전하다 이런 뜻이야. 뭐에 공로가 있는? Being the first person, 첫 번째 사람이 된 거야. 뭐를 하는 거에 대한 circumnavigate, 그거 전 세계를 탐험한, 세계 일주를 한 첫 번째 사람으로서 공로를 받은 탐험가이다 라는 뜻이야. 그래서 원래는 여기 뭐가 생략? 주격 플러스 비동사 who is 정도가 생략돼. was가 되셔야 되겠다. 그치? who was 정도가 생략돼 있는 주격 플러스 비동사 생략 구조였다 라는 거. 그 다음에 annoyed by the sound they heard late at night. 지금 어디 있어 얘들아? resident shouted. 주어 동사 annoyed가 앞에 있다. 분사구문. 분사구문은 누구 정보? 주어 정보. 오케이? 그럼 짜증이 난 거주민들이 뭐 했다? 소리를 쳤다.
뭐에 의해서 짜증이 났어? 소리에 의해서. 소리는 소리인데 어떤 소리? 뜬금없이 주어 동사. 그들이 늦은 밤 들었던 소리에 의해서 짜증났던 거주민들이 어디? noise maker, 그 소리의 기원자, 만든 사람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Bill spends 1 week each year. 자, 빌은 spend 목적어 ing 확인해 주시면 돼. 매년 일주일 정도를 사용합니다. 뭐 하는데? Taking a vacation. 휴가를 가는데, 휴가를 taking a vacation 한다고 하죠. In some places, 일부 장소에서 Internet is not available. 지금 딱 봐도 문장이 Internet is not available. 완전한 문장을 취하고 있죠. 그럼 place 다음에 이런 명확한 명사 다음에 완전한 문장을 취했다? 우린 자연스럽게 여기 뭐 where이 생략돼 있구나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생략된 구문에 대해서는 잘 이런 식으로 한번 봐주시고요. 다음 한번 또 가보도록 할게요. 59, 60까지 간단하게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사실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서 제일 많이 보시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떨어져 있는 선행사. 관계사가 또 여러 개 있을 때, 요 관계가 이제 제일, 지금까지 본 것들은 그냥 기본적인 것들, 생략이나 주격,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 뭐 이런 기본기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좀 더 실용적일 수 있는 문장들은 이런 문장이죠. 쌤이 요거 주격 관계대명사 얘기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예를 들어 which 다음에 동사가 나와. 그런데 이 동사의 수일치를 해줘야 돼. 그럼 당연히 이 관계대명사랑 선행사랑은 동일한 애니까 얘 가지고는 단순지 복순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선행사를 보고 단순지 복순지 판단해서 수일치를 해주면 되잖아. 근데 이렇게 전치사 때문에 명사가 하나 더 확장되는 경우, 아니 한 개 더 생겨서 막 2개 내지 3개 정도가 전치사 때문에 명사가 확장되는 경우가 있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하자? 뒤에 나온 불완전한 구조의 문장을 해석해서 결국 앞에 있는 어떤 셋 중에 하나의 명사를 꾸며주는 거잖아. 그러면 수식한다라는 말 자체는 뭘 얘기하는 거야? 잘생긴 강쌤? 그럼 그냥 강쌤을 얘기해도 되는데 잘생긴이라는 말을 붙여서 어떻게 하는 거야? 강쌤을 설명하는 거야. 윤진아, 이해 안 돼? 잘? 예시가 잘 이해 안 돼? 자꾸 물음표 띄우는 표정을 하지? 그러니까 해석을 해보시고 뭔가의 수식을 한다는 건 셋 중에 하나의 명사를 설명한다는 거니까 그 해석을 해보시고 어떤 명사를 수식해주는지, 즉 설명하는지를 판단해서 그 명사와 일치를 시켜서 그 명사와의 수일치를 이루게 되는 게 이렇게 떨어져 있는 선행사의 가장 기본 틀이죠. 그렇죠? 그리고 관계사절도 얘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추가적으로 더 이어지는 거야. 2개 내지 3개 정도의 관계사가 이어지면서 2번 수식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다가 여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알겠죠? 역시나 문장 보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 얘는 요 문장 75, 6, 7, 8 요거 같이 보면서 뭐 표시는 다 돼 있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어떤 구조로 쓰이는지 뭐 여러분 평소에도 많이 보셨지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가격인데 materials is rising. 그러니까 물가가 올랐어. 그렇지? 물건의 가격이 오른 거야. 이 물건의 가격, 이 물건들이 are used. 지금 오르다. 이 오른 것을 받아도 되겠지만 사용되어진다. 복잡한 전기장치에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이 가격이 오른다라는 얘기가 일치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뭐다? 아, 이 머처리얼을 꾸며주는구나. 이게 대표적인 모양 중 하나죠. 원래 위치절이 여기 들어갔어야 돼. is rising 앞에. 근데 영어에선 또 뭐야? 특징 중에 긴 건 어디로 빼? 뒤로 빼는 습성이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요 사이에 들어간 수식어를 뒤로 빼버리고 짧은 주어 동사를 앞에다가 만들어 놓고 수식어는 뒤로 빼는 경우. 요 케이스가 되는 거고. 76번은 dedicated teacher. 내 여동생은 아주 헌신적인 선생님입니다. 그 헌신적인 선생님,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그 선생이 내가 믿기에는 어떻다? will prove the lives of many students. 많은 학생들의 삶을 향상시켜 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얘는 왜 주격 관계대명사를 썼냐? I believe의 목적어가 없으니까 목적격 써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I believe의 이 believe의 목적어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쌤이 대가를 치고 있는 이 문장이 believe의 대절의 목적어절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절에 뭐가 없어? 주어가 빠진 상태에서 will prove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빠진 주어가 누구였던 거야? dedicated teacher인 거야.
이 헌신적인 선생님이 학생들의 삶을 향상시켜 줄 것이다 라는 거야. 그러면 I believe의 목적어는 있으니까 뒤에 완전한 구조의 문장인데 단 그 대절의 목적어절의 주어가 빠진 상태에서 동사부터 나왔으니까 주어가 빠져서 쓴 관계대명사,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인 거야. 이 문장 이해되겠어? 더 쉽게 갈게. 그냥 쌤이 간단하게 쓸게. dedicated teacher인데 두 번째 문장은 뭐냐면 이거야. 우리 관계대명사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 여기에다가 and 써서 연결되지. 그치? 내 여동생은 뭐야? 헌신적인 선생이야. 내가 믿기에 내 여동생은 학생들의 삶을 향상시켜 줄 거야. 됐니? 그러면 얘와 얘가 같은 대상이 누가 되겠어? 헌신적인 선생과 she가 같은 대상 아니겠어? 그치? 내가 아니잖아. 그치? that은 뭐가 가능하다? 생략이 가능하다. 그치? 그래서 I believe she와 and가 합쳐서 뭘로 바뀌어? who로 바뀌어. 그런다고 얘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She is a dedicated teacher who를 여기다 써야겠지. 그치? Teacher who I believe will improve the lives of the students. 이렇게 되는 거죠. 요 구조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이 구조의 원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지금. 이게 이렇게 변하면서 저렇게 된 거야. 알고만 있으면 이렇게 알고. 단 니네는 who 다음에 I believe 주어 타동사가 있는 문장 뒤에 뜬금없이 동사가 확장된다? 아 그럼 얘는 삽입된 거구나.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삽입됐다 그러죠. 그렇죠? 원리만 잘 이해하신다면 역시나 충분히. 그래서 주어가 동사 하기에 동사한 명사 이러면 돼. 내가 믿고 있기에 향상시켜줄 헌신적 선생. 77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찾고 있습니다. 해결책을. 어떤? 우리가 제안하고 효율적이며 feasible하고 affordable, 실현 가능하고 affordable, 가격이 여력이 있는. 그러면 이 솔루션의 수식어로서의 첫 번째 우리가 제안했다라는 특징 하나, 이게 효율적이고 실현 가능하고 값이 괜찮다라는 특징 두 개 같은 걸 뭐야? 두 가지로 나타낸 거죠. 그렇죠? 관계사 두 개로 선행사 하나 수식을 담당하고 있다가 77번 특징. 마지막 마케터는요, who are speaking the conference. 그 협회에서 말을 한 마케터가 come from 어디 출신이야? 회사 출신이야. 그 회사 어떤 회사? have had 성공을 했었던 지역에서 they were 잘리는구나. 그들이 그 기업이 설립되어졌었던 지역에 성공을 이뤄냈던 그 회사로부터 온 마케터였습니다. 라는 거죠. 그 마케터가 왔습니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자잘하게 있었을 때 앞에 선행사가 누군지를 판단해서 잘 해석해 줘야 한다는 거. 그치? 그런 것까지만 잘 챙겨 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60번 가볼게요. 60번. 나머지는 숙제로 해오시고요. 자, 이제 정점입니다. 정점. 이거 선생님이 필기했던 거 기억나니? 여기 주중 수업 안 했던 친구들도 있으니까 빨리 할게, 빨리. 우리가 whoever, whomever, whichever, whatever를 일컬어 복합관계 대명사라고 합니다. 이 관계대명사 친구들 뒤에 ever를 붙인 거죠. 그걸 우리가 복합관계사라고 하는데, 먼저 관계대명사부터 먼저 보시게 되면 얘네가 품사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다 얘들아? 명사와 부사가 있다. 뒤에 문장은 관계대명사에서 비롯된 애들인지라 불완전한 패턴의 문장을 나온다. 이건 쌤이랑 같이 문장 보면서 한번 판단해 보고요. 그러면 모양은 똑같은데 품사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야. 그럼 뭘로 판단해야 된다? 윤진아? 품사가 두 개면 얘가 명사인지 부사인지는 뭘로 판단해야 된다? 품사 판단은 뭐로 이루어진다? 얘들아, 자리로 이어진다. 알겠니? 윤진이 한 번만 더 보자. 알겠지? 3번, 4번, 5번 봤는데. 얘가 결정짓는 요인은 뭐다? 자리다.
동사 앞뒤, 전치사 뒤에 있으면 얘를 명사라고 해석하는 거야. 동사는 누구든지, 어떤 거든지, 뭐든지. 문장 앞뒤에 있으면 부사로 해석한다. 뭐든지 간에 상관없이, 어떤 거든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이런 뜻이야. 알겠어? 명사, 부사 판단은 그렇게 이어지는 거야. 그래서 얘네가 명사로 쓸 때랑 부사로 쓸 때랑 뭐가 달라? 해석이 서로 다르단 말이야. 명사와 부사 역할. 그래서 얘가 명사로 쓸 때는 뭐야? anyone, who, anyone, whom. 얘는 뭐야? anything, which. 둘 다 똑같죠? 얘는 no matter, 상관없이 란 말이니까 no matter who, no matter whom. 얘는 부사로 쓸 때 with, no matter which, no matter what.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 있다. 품사가 두 개다 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것도 각자 하나씩. 오케이? 그렇게만 잘 인지해 주시면 되고. 복합관계부사는 있는 것 갖고만 얘기할게. whenever, wherever 되면 문장 나오면 할 때든지 언제든지 라는 의미로 쓰이고요. however만 여기다 필기를 할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건 결국 whatever랑 however니까. 역시 however도 마찬가지로 뒤에 완전한 구조의 문장을 취하는데 단 어순이 좀 특이해요. 형용사 부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주어 동사 어순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주어가 형용사일지라도 부사하게 동사 할지라도의 의미야. 그래서 얘도 엄마 할지라도 라는 의미, 상관없이의 의미 no matter how가 있다. no matter how 형부 주어 동사 뭐뭐 할지라도의 의미 이렇게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교 문제는 사실 what이냐 how냐 이걸로 시험 문제를 많이 내요. 이것도 이걸로 보고 끝낼까요? 이게 대표적인 예시들만 좀 나왔으니까 이것만 보고 오늘 수업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봐봐. 87번은 If you want to be an Olympic athlete, 만약 네가 올림픽 운동선수가 되기를 원한다면 You can't just eat. 너는 단지 먹어서는 안 돼. 뭐를? eat 뒤에 있잖아. eat 뒤니까 이 자리 무슨 자리? 동사 뒷자리. 명사 자리잖아. 그럼 든지로 해석해야 돼. You want. Whatever you want. 네가 원하는 뭐든지 다 먹어서는 안 돼. 이 말인 거야. 두 번째, 88번. Whatever question you ask. 문장 앞에 있잖아. whatever가. 문장 앞에 있으니까 뭘로 해석한다? 부사로 해석한다. 든지 간에 상관없이. 오케이? 그러면 네가 질문하는 질문은 어떤 것은 뭐든지 상관없이 You are not going to find. 넌 찾지 못할 거야. Answer you are looking for. 네가 찾고 있는 그 답을 찾지는 못하게 될 거야. 그래서 부사의 의미로서도 해석할 줄 아셔야 되고. 89번. 알렉스는 너무 유명해서 사람들이 그의 사진을 찍으려고 해. Whenever he went, 그가 가는 곳은 언제든지, 어디든지, wherever니까, 그렇지? 어디든지 사진을 찍으려고 해요. 이런 얘기. However, 방금 얘기했지. However clever you may be, 네가 아무리 똑똑할지라도 이런 얘기야. 네가 아무리 형용사일지라도 you can fool everyone all the time. 너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속일 수는 없을 것이야. 까지.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배야 돼. whatever, whichever, whenever 이런 것들은 우리가 평소에 일반 독해 문장에서 많이 보는 패턴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연습을 해 두셔야 되는 게 복합관계사의 어떤 특징입니다. 그래서 쌤이 여기 나온 쉬운 거 구조는 쌤이 하고 나머지 여러분들은 직접 해보세요. 알겠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 숙제 검사할 때 검사할 숙제 좀 있게. 진솔아, 책을 이제 찾았다고? 다음에 안 해오면 여길로 맞을 거야. 하나? 아니, 한 3권 겹쳐서 맞을 거야. 알았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좀만 쉬었다가 우리 테스트 시작합시다.